한 수험생이 로스쿨 면접 전형을 앞두고 일시 변경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거절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동화 구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 선교를 하는 목회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모여 사역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여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송치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본부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주제로 제21회 호남특별연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을 앞둔 한 수험생이 면접 일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를 거절하며 이 수험생을 불합격시켜 결국 소송으로 번졌는데요.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10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류평가에 합격한 임모 씨에게 면접 일시를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임 씨는 면접의 순번을 바꿔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임 씨가 변경을 요구한 이유는 토요일을 종교일로 지키는 특정 교단의 교리 해석 때문입니다. 이 교단은 토요일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세상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이 시간을 피해 일몰 후에 면접을 보겠다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임 씨의 요구만 들어줄 순 없다며 거절했고 임 씨는 불합격됐습니다. 특혜로 비춰질 수 있으니 안 된다.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위배될 수 있으니 안 됩니다. 와서 보시던지 아니면 안 오시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일몰 이후에 뭘 해야 된다고 하면 현실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어떻게든 뭐 조건을 맞춰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너무 가지수가 많아져 버리니까. 학교 측의 불합격 처분에 대해 임 씨는 법원에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시민 대법원은 학교 측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면접 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라는 일반적인 헌법의 정신에는 합당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수험생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교인으로서 한국 기독교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주목받습니다. 전남대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면접 기회를 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걱정도 큽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학교만 그러겠어요? 지금 뭐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다 여러 가지가 걸려 있겠죠. 이제 그 해당 종교단체 교육이 응시하는 토요일 날 오전 일몰 전에 보는 모든 시험들은 관련이 돼 있겠죠. 교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단 단체가 교리를 방어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통념을 재규정한 것이기보다는 개인 면접이라는 특수한 사례로 판결했다는 해석입니다. 그쪽에서 이걸 판결을 홍보할 수는 있겠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게 면접 시험이잖아요. 변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사안이라서 이렇게 인정된 것 같거든요. 이 필기시험 자체는 또 일반적으로 굉장히 수험생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시험생한테 그런 특혜를 주게 되면 상당히 좀 나중에 문제 소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종교와 교파, 교리에 따라 만약 각자가 다양한 요구를 해올 경우 어떻게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지나친 종교의 자유가 자칫 사회의 법과 질서를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에게 한국인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게 해주기 위한 한국어 동화 구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직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학생들이지만 한국어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력과 구사력을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입니다.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요.
그 초가집 안에는 예쁜 아가씨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38회 미 동북부 한국어 동화 구연대회가 6일 오후 롱알랜드 한국학교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대회에는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 회원학교 소속 11개 학교장 추천을 받은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5세에서 15세 미만의 참가 학생들은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 수준 높은 이해력과 구사력으로 동화의 내용을 진지하게 구현해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순서마다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세들에게 K문화를 더 알려주고 자신감과 그 속에서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38년 동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동화 구연대회의 대상은 오른발 왼발을 구현한 뉴저지 한국학교 강루카 군이 수상했습니다. 대상이 되니까 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뿌듯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가 다 가르쳐 주시고 한국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이어서 금상은 발레하는 할아버지를 구현한 권은율 학생이 차지했고 은상은 요술 맷돌을 구현한 이준하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임수용 동포영사는 축사를 통해 구연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부모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전하며 한국총영사관은 앞으로 이 대회를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한류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입니다. 미국 대학에서도 한국어 수업 등록자가 급증해 한국어 수강생 수는 지난 15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살지만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못하면 오히려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우리 자녀들을 응원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노동자 등 이주민은 현재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교계에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계 선교를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이주민 선교를 진행 중인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더 나은 선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약 250만 명. 이 중 중국처럼 선교사의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선교계에서는 이들이 복음을 배워 귀국한다면 귀중한 해외 선교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이주민을 교육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민들과 밀접한 교인들의 작은 관심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더불어서 조금 마음 살펴주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주면은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된다. 수년간 이주민 선교를 추진했던 홍광표 목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약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 비자가 적용되지 않아 체류 기간이 장기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교회 안에 이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주민들이 겪는 생활고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일부는 금전적 어려움으로 귀국 후에도 다시 해외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잦다고 홍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해결이 선행해야 복음 전파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능력, 어떤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들만의 예배를 따로 진행하지 말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2010년대와 비교해 잠시 한국에 머무는 유학생보다 한국에서 정착하는 비율이 늘며 전략이 바뀐 겁니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 취업비자 등의 혜택을 풀고 있어 국내 정착 유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언어부가 생기면 그 언어권 외의 친구들이 왔을 때 또 난감한 또 시간들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K 문화를 알고 싶어 왔는데 이곳에서 와서까지 본인들 예배 부위에 속해 있는 거에 있어서 크나큰 어떤 아쉬움을 느끼고 교회 청년부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라는 겁니다. 교계에서는 정부의 유입 전략에 따라 이주민 인구는 2030년까지 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선교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경찰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2단 JMS의 교주 정명석을 검찰에 추가로 넘겼습니다. 외국인 신도 1명과 한국인 신도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의 수련원과 전북의 호텔 등지에서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중 독일 국적의 외국인 신도는 지난해 JMS 측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라는 취지의 강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9명으로 경찰은 이 중 7명에 관해서는 정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2차례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본부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주제로 제21회 호남특별연회를 열었습니다. 4일부터 5일까지 순천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연회는 호남 지역의 감리회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여해 감리교 발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시작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에 나선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감독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헤쳐나가야 할 사명이 많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열악함이 어쩌면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호남연회 목사님 모두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행복한 목양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성만찬 예식 이후 이어진 회무에서는 전도 컨퍼런스 운영 방안, 목원대, 마라나타 요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현황 파악, 기독교 학교 수호 결의, 선교비 후원과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중동선교회 제3대 이사장으로 황성주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황 박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부이사장, 빌리언 솔 하베스트 운동 재창자, 사랑의 병원장, 암 면역치료연구에 힘써온 이롬그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8일 강원도 횡성 해밀리에서 열린 취임 감사예배에서 황 박사는 지금의 모든 상황은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10억 영혼을 주께 드리기 위해 선교 연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동선교회는 1984년 창립해 중동 한인교회와 현지인 교회를 연계하는 선교를 해왔으며 현재 1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 이야기를 시리즈로 제작해온 도서출판 사도행전이 8번째 책을 출간하고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쇼를 9일 개최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난달 강대응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의 사역 이야기를 담은 더불어 사명대로 산다를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강 사무총장이 37년간 태국 현지 교회에서 팀 사역자로 사역한 일과 선교 모델 등이 담겼습니다. 저자인 강대흥 사무총장은 태국 교회가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며 미흡한 경험과 고백이 미랄처럼 한국 선교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치러집니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과 국가예산안을 의결합니다. 또한 행정부와 협력 및 견제하면서 미래의제를 설정하는 막중한 역할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10일에는 총 3,034만 명의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성패가 갈릴 예정입니다. 혼전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 결과는 곧 임기 2년을 지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앞으로 약 3년 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지 제동을 걸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국의 1인 세대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비혼주의 확산 등이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 1,413개로 올 3월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 홀로 거주하는 셈입니다. 연령별로는 60에서 69세가 가장 많았고 30에서 39세, 50에서 59세 순이었습니다. 70대 이상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독거노인, 미혼 싱글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1인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집계됐습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 근로자는 997만 6천 명,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남녀 임금은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 성별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2.6배로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남성은 경력 단절로 여성 평균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기업 내 성차별 누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 소개되며 큰 관심을 받았던 전남 신안 만제도의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만제도의 해안경관을 이루는 주상절리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예고했습니다. 주상절리는 화산활동 중 지하에 남아있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고 갈라져 만들어진 화산암 기둥이 물이 지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제주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경북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등 5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만제도는 섬 전체가 중생대 백악기 시기에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제도 주상절리는 해안절벽을 따라 이어진 기둥이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9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오염 수양이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 해양 방류로 19,000톤가량 줄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교토통신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제1원전에 있는 오염수가 132만 6천 톤이며 이번 오염수 감소량은 약 1%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40년이 되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핵 연료 반출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이틀 연속으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면서 핵 테러의 길에 들어섰다고 현지 시간 8일 주장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을 관리하는 러시아 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원전 상공에서 자폭 드론이 격추됐다며 우크라이나 공격은 사실상 핵 테러와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 상황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발표한 원전 사고와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8일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 일정을 잡았다며 지상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라파에서의 전면전은 민간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바라건대 다음 주 이곳에서 라파에 관해 이스라엘 측과 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 이집트, 요르단 지도자들도 라파 공격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 8일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AI가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범용 인공지능을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2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자신이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달 화성 탐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 도시를 건설해 인류의 이주를 완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7년 안에 인류가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해 나들이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일부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0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입법권을 가진 건 국회지만 의석을 채우는 건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인류 정치를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